오늘은 바로 그 MMA의 뭐 스타가 아니라 아이콘이죠. 아이콘인 코너 맥그리거 얘기를 준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저희 채널에서 코너 맥그리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렇게 코너 맥그리거가 공백 기간이 무지하게 길었습니다. 지금 한 3년여 만에 지금 복귀를 하는 건데, 더스틴 포이리와의 그 3차전을 마지막으로 그때 부상을 입으면서 뭐 부상 수술, 부상 후 수술, 또 치료, 재활에 전념을 했고, 또 그 기간에 뭐 영화도 찍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죠. 특히나 뭐 최근에 그 찍은 영화가 그냥 영화, 뭐 본인 자국인 아일랜드 영화도 아니고 무려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주연으로 데뷔를 했는데, 할리우드 역사상 데뷔하는 배우 중에서 가장 높은 개런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코너 맥그리거는 MMA 스포츠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셀럽, 인플루언서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유명세도 그렇고 뭐 경기적으로도 그렇고 차고 넘치는 선수다 보니까 과연 코너 맥그리거가 복귀를 할지, 특히나 뭐 MMA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스포츠 종목으로 종목 중 하나로 평가되는 종목이니만큼 배부르고 둥 따스운 맥그리거가 이런 헝그리한 운동을 다시 하겠냐, 이렇게 위험한 스포츠를 다시 하겠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 날 UFC 303에서 마이클 챈들러와의 그 메인 이벤트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단순히 뭐 마이클 챈들러와의 경기가 아니라 MMA에서 복귀를 선언한 만큼 맥그리거가 과연 예전만큼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부활을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뭐 복귀를 선언한 만큼 본인이 몸 상태가 뭐 선수로서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맥그리거가 부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또 첫 번째로 제가 꼽은 게 바로 운동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 능력에 대해서는 이거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영화를 촬영하면서 영화에서의 그 비주얼을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몸을 좀 벌크업을 많이 했었죠. 거의 90kg에 육박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동의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점이죠. 뭐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운동 안 하면서 먹고 퍼져서 살이 찌거나 근육이 풀어진 것도 아니고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빡세게 해서 근육을 키웠던 애가 뭐 운동 능력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MMA가 격투기가 힘이 좋고 덩치가 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일례로 월드 스트롱맨이었던 그 푸자노스키도 MMA 전향을 했거든요. 지금도 MMA 선수로 활동을 하는데, 이 선수가 스트롱맨 시절에는 몸무게가 145kg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지막 경기를 기준으로 푸자노스키의 몸무게를 찾아보면은 116kg가 나와요. 그러니까 30kg를 감량한 거예요. 푸자노스키가 뭐 살을 뺀 게 아니죠. 근육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MMA에서 불필요한 근육은 뺀 거예요. 이렇듯 MMA는 MMA만의 그 적합한 운동 능력이 있고 다양한 운동 요소들이 있고 이에 적합한 몸이 있는데, 맥그리거는 어쨌든 90kg까지 찌우려고 영화적 비주얼을 위해서는 벌크업을 한 거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벌크업을 위해서는 보디빌딩식 운동이 필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MMA 선수로서의 그 근육을 갖추고 있던 맥그리거의 그 근육 성질은 당연히 보디빌딩식 운동을 하면서 바뀌었겠죠. 물론 뭐 돈도 있고 본인도 MMA 뭐 챔피언까지 한 선수니까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는, 성질을 변화시키는 체계적인 트레이닝은 하긴 하겠지만은 솔직히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좀 물음표가 달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맥그리거가 이 단순히 공백 기간이 길었던 게 영화 촬영 때문만은 아니죠. 포이리에와의 경기에서 발목 골절을 당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발목 골절이라든지 정강이 골절을 입은 선수들이 그 전만큼 킥을 시원하게 못 차는 경우가 보통이죠. 그리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골절 부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킥을 시원하게 차겠습니까? 근데 뭐 어쨌든 MMA는 다양한 무기가 활용이 가능한 만큼 뭐 킥을 못 차면은 펀치라든지 다른 공격으로 이를 상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맥그리거는 킥 활용도가 높은 선수입니다. 특히나 이 맥그리거가 KO률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물론 펀치력과 정확도 높은 이 핀포인트 타격도 있겠지만은 케이지 커팅 능력, 상대방을 압박했을 때 상대방이 사이드 스텝으로 못 빠져나가게 가둬놓고 여기서 이제 타격을 맞추는 능력이 뛰어났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케이지 커팅, 상대방을 가두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본인의 킥이었습니다. 프론트 킥이라든지 미들킥, 그리고 스피닝 킥을 통해서 상대방이 좌우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길목을 잡는 동시에 데미지를 입히고 KO를 만들어냈던 맥그리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왼발 골절 부상이 있던 맥그리거가 전처럼 킥 활용도를 높게 하고 또 킥의 빈도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전처럼 좀 임팩트 있게 찰 수 있을까? 이 점은 아직까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거니와 좀 염려되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이 킥에 대한 킥을 차는 거에 있어서 맥그리거가 트라우마가 좀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이 트라우마를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을지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위닝 멘탈리티입니다. 맥그리거가 지금 마지막 승리가 무려 지금 4년 3개월 전이에요. 2020년 1월에 도날드 세로니를 상대로 거둔 KO 승리가 마지막 승리입니다. 그리고 최근 4경기 성적이 1승 3패고 3패 모두 피니시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거는 그 위닝 멘탈리티, 그러니까 선수의 심리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승을 구하거나 좋은 성적을 구가하면서 이 기세가 좋은 선수들이 정말 무서운 게 이기는 법을 아는 거죠. 본인이 계속해서 최근 성적이 좋고 연승을 구가하는 만큼 본인에 대한
대한 자신감, 또 본인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기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돼서 만약에 경기에서 본인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좀 밀리더라도 내가 누군데 난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과 신념에 가까운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밀리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역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최근 경기 성적이 좋지 못한, 뭐 연패에 빠졌거나 최근 뭐 5경기 4경기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들은 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력적으로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무너지면서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맥그리거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맥그리거가 인터뷰는 물론이고 공개석상에서 워낙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니까 뭐 이런 선수가 뭐 이런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겠어? 하고 반문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다고 해서 본인 내면이 또 자신감이 차 있을지는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충분히 연기가 가능한 거고, 이런 점은 맥그리거 본인도 모를 가능성이 꽤 높아요. 난 뭐 그전에 챔피언, 2체급 챔피언까지 했던 사람이 이런 자신감으로 겉으로는 그러지만은 막상 경기에 들어가서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이 심리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을 이것도 무시는 못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과연 맥그리거가 부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이거를 제가 판정을 짓기에 앞서서 맥그리거의 그 부활의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맥그리거가 펼치는 경기의 재미, 그리고 팬들한테 뭐 흥미를 안겨주면서 TV 앞이나 경기장에 앉힐 수 있는 이런 티켓 파워 같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순수 말 그대로 경기력, 퍼포먼스, 이 선수가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서 탑 컨텐더에서의 경쟁, 또 나가서 챔피언까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 어떤 부분에서 이 부활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는 뭐 맥그리거가 그동안 뭐 저하된 적이 없을 뿐더러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주연을 할 정도니까 오히려 이런 흥행력적인 부분, 또 재미적인 부분은 오히려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됐지 저하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남은 건 이 경기력인데, 또 많은 분들이 경기력, 이 퍼포먼스가 얼마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이걸 중요시 생각을 할 텐데,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전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맥그리거가 지금 이제 88년생으로 올해 35이고요. 그리고 뭐 부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3년이란 공백이 결국에는 발목 골절이나 큰 부상을 입으면서 이 좀 공백 기간이 많이 길어진 거잖아요. 이게 뭐 MMA라서가 아니라 스포츠 종목을 막론하고 30 중반으로 꺾이는 나이에 이렇게 큰 부상을 겪고 돌아오는, 또 겪고 있는 선수가 예전 최절정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라는 정말 어렵습니다. 뭐 맥그리거가 잘한다면은, 또 본인이 열심히 훈련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다면은 뭐 랭킹 10위까지는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또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 탑 컨텐더 5위 안쪽은 젊고 굶주린 사자들이 득식을 한 경쟁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서는 솔직히 맥그리거가 통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챈들러와의 경기가, 이게 중요한 게 라이트급, 패더급은 당연히 아니고요, 라이트급도 아니고 웰터급으로 돌아옵니다. 그만큼 몸이 많이 커진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맥그리거한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지는 또 경기날 또 지켜봐야 되는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UFC 303 6월 30일날 돌아오는 맥그리거가 과연 단순히 챈들러와의 경기 승리뿐만 아니라 MMA에서의 과거의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부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준비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